일단 최상목 그 대행은 이제 제 기획정부도 후배고 네. 잘 알고 아주 그 능력 있고 훌륭한 그 관료죠. 그런데 대행을 하고 나서 했던 것들은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포함해서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를 임명해준 인사권자나 네. 여당을 보고 여당에 권한 대행을 하면 안 됩니다. 인사권자나 여당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그 이재명 대표 이 우클릭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면 국민의힘에서는 사실상 그런데 성과물로 보여지는 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보여주기식 그 지지율이 조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뭐 조금 거친 말로 쇼잉이다. 진정성은 좀 안 느껴진다. 이런 비판들을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저는 국힘이 옹졸하다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자신들이 주장했던 주장과 같은 게 나오면은 대범하게 같이 합시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서 무슨 쇼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쇼라도 좋으니까 만약에 뭐 저는 쇼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네. 국힘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장했던 거 하면은 땡큐 하고 그래 같이 합시다 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은 오히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저렇게 서로가 같은 의견에 대해서는 힘을 합치는 모습도 보이는구나 할 수 있고 좋지 않을까요? 저는 옹졸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위해서 그렇게 정치 공방 굳이 할 필요 없이 조금 뭔가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좀 할게요. 그 이재명 대표 지지율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좀 했는데 그래서인지 어쨌든 시점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발언이 좀 잦아졌고 그 발언이 대체적으로 조금 비판하는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로 들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개인 SNS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난 대선 때 진 거는 이재명 대표 개인 탓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임 실장이 한 전문을 보진 못했는데요. 대선 끝나고 제가 우리가 왜 대선에 졌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네. 성찰하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백서를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뭐 아마 거의 없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생산적으로 고칠 거 고치기 위해서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대선에서 진 이유를 찾자면 뭐 10가지도 넘을 겁니다. 수십 가지일 겁니다. 네. 또 사람마다 보는 관점도 다를 것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떤 하나의 이유를 딱 집어서 이것 때문에 졌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조금 물론 그걸 강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네. 좀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재명 그 대표가 후보였기 때문에 후보에게도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종합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정부가 했던 것 중에서 근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것도 어쩌면 하나 원인이었을 거고요. 네. 또 선거 전략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걸 봐야 되지 않을까. 아마 임 실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제 전문을 보지 않아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이렇게 부각시킨 게 아닌가 싶은데 조금 네. 더 전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야권의 이제 차기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분이에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지난 총선에서 이제 비명 행사 이른바 그 공천에서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이건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긴 합니다. 원칙과 기준이 있게 공천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측이 있어서 그런데 이제 어쨌든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얘기하기로는 총선 공천에서 비명 행사한 사람들에게 사과해라 그리고 통합행보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통합 행보는 뭐 당연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네.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얼마 전에 네. 1월 30일인가요? 양산에 그때도 갔었죠. 대통령께서 똑같은 통합에 대한 메시지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을 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의 그 일들 그리고 그 후에 당 운영에 있어서의 그 민주적인 요소가 덜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우리가 성찰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찰할 부분이 있다. 친명계에서는 이제 이른바 비명계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탄핵 국면 때 모았다가 이제 와서 목소리 내고 비판하고 내부 총질하느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민주당이 그동안 비판받았던 것 중에 하나인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지 못한다. 예, 하나로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탄핵할 때 뭐 했느냐라고 만약에 비판을 했다면 저는 네.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 계엄 나오는 날 바로 도청에 복귀해서 도청 복귀를 도청 봉쇄를 거부했고 네. 그리고 국회에서 그 무효하는 표결하기 전에 구태타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거기에 대해서 그 퇴근 후에는 가서 그 시위에도 참여를 했고요. 네. 그 김경수 지사나 이런 분들에게 너 뭐 했냐 얘기하는 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네. 다 함께 목소리를 내 가지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김경수 지사 아마 그때 독일 베를린에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이제 귀국을 했죠, 물론. 그리고 귀국 후에 그래서 귀국 시기를 좀 당겼죠. 네. 그때 귀국하기 전에 제가 그 유럽 출장 가서 베를린에서 김경수와 만났어요. 그래요? 네. 김 지사하고 거의 4시간 가까이 만났습니다. 그 김 지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또 당에 대한 애정,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정말 그 합리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많이 했어요. 꼭 그 해외에 있는 사람이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국내에 그때 없어서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통합을 네. 그 저해하는 것으로 보여요. 오히려 그 같이 힘 합쳐서 지금 이 내란 종식과 탄핵 그리고 제대로 된 대한민국 만드는 데 같이 가자 이렇게 나서는 게 통합의 그 길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말 가지고 그 우리 같은 뭐 동지죠. 네. 동지끼리 이렇게 그 상처 주고 하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짧게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마은여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정 연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은 지금 잠깐 연기는 됐지만 마 후보자 임명하지 않는다라는 좀 방침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현실화가 된다면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일단 최상목 그 대행은 이제 제 기획정부 또 후배고 네. 잘 알고 아주 그 능력 있고 훌륭한 그 관료죠. 그런데 대행을 하고 나서 했던 것들은 이번에 그 헌법재판관 후보를 포함해서 잘못됐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자기를 임명해 준 인사권자나 네. 여당을 보고 여당의 권한 대행을 하면 안 됩니다. 여당의 권한 대행을 하면 안 된다. 이제 국민과 나라의 앞날을 보고 해야죠. 훌륭한 경제 관료로서 지금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은 그것을 위해서 이제까지도 뭐 거부권 행사라든지 또는 마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그 임명하지 않는 거는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고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렇다고 대행의 대안까지 탄핵까지 나서는 것은 쉽지 않고 또 안정성을 해치는 문제가 네.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방법이나 이제 그 이런 걸 통해서 그 최대행에게 그렇게 하도록 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자꾸 이렇게 그
하도록 푸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경제부총리를 지내셨던 선배로서 그 최 권한대행에게 한 말씀을 하신다면, 왜냐하면 지금 최 권한대행이 뭐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지금 1인 다역 중이거든요. 최 대행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인사권자나 여당 눈치 볼 것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보면서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 공식 질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릴 텐데 김동연 경기지사님에게 정치란 무엇일까요? 저는 정치는 반란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란. 제가 잘 쓰는 말이기도 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쁜 반란, 사악한 반란도 일으킵니다. 최근에 우리가 목도했지요. 최근에 이 계엄과 또 어떤 사람들은 나라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제대로 된 반란도 일으킵니다. 반란은 뭔가를 바꾸는 것이거든요. 저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때부터 이 반란이란 말을 썼어요. 사실은 제가 쓴 말은 유쾌한 반란이었습니다. 책 제목이기도 하시잖아요. 예, 책 제목은 있는 자리에 흐트리기 이제 부제가 유쾌한 네. 반란이었습니다. 늘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어요. 어렸을 때는 너무나 힘든 상황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고요. 철이 들고는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고요. 그 후로는 사회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게 정치는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많은 정치인들로 반란하는 것 같아요. 일으키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쁜 반란, 사악한 반란을 일으키는 정치인도 있고 또 제대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사회 변화를 위한 반란도 일으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서 저는 끝까지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그런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으로 저는 정치는 반란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올해가 특히나 김동연 지사님의 정치 행보가 어떨지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보는 해가 아닐까 싶어요. 어느 정도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실지 저희 나는 정치인이다에서도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시간 이 대담을 이어갔는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연 경기도지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